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많이 반등한 집 사도 될까요? 입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요, 주 3회 업로드가 되고요, 월 8,990원입니다. 아이폰에서 가입하시면 11,000원이 뜨기 때문에 PC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한 발 빠른 내 집 마련 전략과 투자 정보를 쉽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많이 보이는 부동산 시장, 지금 사도 되는 것인지 이걸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전망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코인, 채권과 다르게 확신에 찬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유난히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왜 아파트 가격은 쉽게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라는 자산 자체가 좀 친숙하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왠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아파트 가격은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비 87% 회복했고, 용산이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90% 넘게 회복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올 1월 달에 둔촌주공 미분양 우려가 났을 때 지금같이 6개월 뒤의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2023년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317건이었어요. 서울 무주택 가구 206만 가구죠. 자, 근데 서울 무주택 가구만 서울 아파트 살까요? 유주택자도 사고 경기도나 지방에 사는 외지인도 삽니다. 전체 매수자의 4.4분의 1은 외지인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99%의 무주택자가 다 같이 하락을 예상했어도 무주택 가구의 단 1%만 매수를 하면 집값은 크게 반등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요, 대중의 생각이 아닌 매수 의지가 있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 시장은요, 자금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에 관심을 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강한 긴축에도 이 돈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00조 원 넘는 초과저축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유입될 가능성을 지금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정도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요, 99%가 아닌 99.99%의 사람들이 하락한다고 생각해야 일어나요. 자, 그런 하락하는 상황은 세 가지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2년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거나 또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메모드급 대단지 입주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2019년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라는 상황이 있죠. 마지막으로 주가가 정말로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19발 주가 급락 사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단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도 약세가 일어났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외에는요, 한 번 잡힌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 시장은요, 롱보다요, 숏으로 가는 조건, 하락으로 가는 조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죠. 아까 그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하락 신호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하락할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상황, 중국판 리먼 사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또한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추가 긴축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창용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가까이 올랐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미룬다고요? 그럼 한번 오늘 상반기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자, 올 1월 이후에 있었던 부정적인 요인들 한번 볼까요? 먼저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 우려가 굉장히 강했었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PF 대출 부실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는 뱅크런 사태까지 일부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역전세란 사상 최대의 보증금 만료가 앞두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난리 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올 3월 달에는 미국 은행 연쇄 파산 이슈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깔린 이슈보다도 더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부동산 시장에 큰 거 온다,
내 집 마련도 피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주요 지역 아파트는 저점 대비 15에서 25% 상승을 했고요. 강남 지역은 30% 이상 상승하면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딱 강남 상구만 보잖아요. 거의 폭등 수준이에요. 이런 부정론을 뚫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존 주택 최저가 매수한 상태에서 둔촌주공 이제 무순위 접수나 또는 검단, 동탄 같은 지역에 거의 무혈 입성하셨죠. 검단이나 동탄이나 이 시기에 특별공급 경쟁률이 1대1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이때는 유주택자도 넣으면 당첨이 쉽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무주택에서 2주택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모든 위험 요인 대응이 따라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선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격이 와도 실제 적정인 대응 때문에 금방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험 요인을 무조건 집값 하락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대응까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물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근원 CPI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다음 달에도 추가로 하락할 거예요. 이번 달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가공식품이나 서비스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강조한 가계부채 연착륙은요. 증가율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대하게 쌓인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아니라 얘의 증가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얘기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 과거 같은 초저금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기 조금 낮아지면 기준금리 1.25%, 뭐 0.5% 이런 식으로 안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냥 실질금리를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물가에 따라서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전망하는 물가의 경로는요 2% 초반입니다. 3.5%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수 없어요. 물론 과거처럼 1.5, 1.75까지는 쉽게 안 가겠지만 지금은 2% 초반만 가도 굉장한 호재라는 거죠. 자,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의 고점이 2031년에 도달한다는 거. 자, 2021년 6월 10억 원을 찍었던 10억 원의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수를 추천해서 8억짜리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 올해 8월에 매수한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10년 뒤 고점을 찍은 10년 뒤 2031년 6월에 10억을 찍는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8억 원에 매수한 사람 4억 3천만 원의 현금에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억 원을 대출받을 때 금융비용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은행금리 4.2% 잡으면 연 2,0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주택담보대출 7%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 지금 대출 실행되는 사람들 보면 4.2에서 4.5가 많아요. 자, 그리고 8년 동안 전고점을 회복한다 말씀드렸죠. 자, 8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금융비용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전고점 회복하는데 8년씩이나 걸릴까요? 지금 강남은 거의 전고점 대비 95%까지 회복을 했는데 금리는 계속 4.2% 이자를 납입할까요? 낮아지겠죠. 소득은 8년 동안 그대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을 보유하면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먼저 더 벌게 됩니다. 악착같이 맞벌이 하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직도 열심히 알아봅니다. 자기개발도 하고 다른 부수입도 노리죠. 덜 씁니다. 해외여행 갈 거 국내 여행 가고 위스키 마시고 소주 마시고 골프할 거 조깅하고 외제차 탈 거 쓰던 차 계속 탑니다. 사교육에 올인했던 것도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살잖아요. 같은 조건의 무주택자와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위험 요인이 없어지면 더 낫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안 기다려준다고요. 두 가지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또 하나 거시경제로 집값을 전망한다는 생각. 자, 거시경제로 집값을 전망할 때는요, 정말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누가 봐도 버블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신현대, 이제 압구정동 현대 9차, 11차, 1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저렴한 매물이 40억부터 시작이에요. 자, 근데 924세대거든요, 여기가. 팔려고 내놓은 매물 봤더니 46건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2.3%밖에 안 돼요. 자, 이 신현대 아파트 매수한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언제 샀을까요? 기본적으로 10년,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산 가격에 4배, 5배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팔면 떼돈을 버는데 왜 안 팔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위험 요인들, 이 사람들은 모를까요? 다 압니다. 지금 오픈지식 세상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아파트를 움켜쥐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같이 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과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택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